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활보한다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보한다. 막 가끔 쓰죠. 거리를 활보한다. 네, 활보한다. 활보한다의 보는 이제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걷는 것을 보라고 하죠. 활보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략합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도심을 활보하는 차량이다. 차량은 걸음 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낱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활보한다든지 하면 조금 맞지 않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활자와 관련된, 그리고 보자와 관련된 그런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보다, 활은 넓다는 뜻이에요. 넓을 활이다. 보는 걸음 보다 이렇게 되죠. 예. 넓을 활은 여기에 살활, 살아난다, 산다는 것이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넓다는 뜻이고, 그리고 발음은 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음 보는 거칠지, 윗부분이 거칠지예요. 그렇죠? 거칠지자는 발을 뜻한다. 발지자의 모양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작을 소자 비슷하다. 그렇지만 작을 소자는 아니죠. 작을 소자는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글자로는 막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밟을 다리다 이렇게 자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그런 본데, 원래 이 글자는 이 거칠 지자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 위로, 발이 아래 위로 두 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랫부분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활보다 큰 걸음으로, 그렇죠? 활은 크다. 보는 걸음이다. 큰 걸음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걷는 것. 그렇죠? 그런 걸음을 활보라고 한다. 활보한다. 거리를 활보한다.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하거나 꼭 걷는다는 것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마구 행동하는 것. 그런 행동을 또 활보라고 한다. 윗부분은 발로 걷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조금 확대돼서 꼭 발로 걷는다는데 중점을 두지 않더라도 마구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활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심을 활보하는 차량이다. 예, 차가 막 제멋대로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것을 차량이다. 또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활보한다. 사실 며칠 전에 이 문장이 뉴스에 나와서 제가 활보란 말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걸음이 반드시 매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활자 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활엽수다. 그렇죠? 활, 넓다. 그렇죠? 잎이 넓은 나무를 활엽수라고 한다. 잎이 넓은 나무의 종류다. 떡갈나무, 뽕나무, 상수리, 오동나무 따위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넓을 광자를 써서 광엽수라고도 한다. 넓은 잎나무다. 그렇죠? 물론 반대말은 침엽수다. 침은 이제 바늘을 얘기합니다. 바늘처럼 가늘다는 것이죠. 잎이 가는 나무다. 바늘 잎나무다. 이렇게 됐어요. 활엽수, 넓다, 활보한다. 그렇죠? 광활하다. 광활한 평원. 광도 넓다, 활도 넓다는 것이죠. 막힌 데가 없이 트이고 넓은 그런 것을 광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활하다. 평평하고 넓다. 굉활하다. 아주 크고 넓다. 매우 크고 넓다. 굉장하다 할 때 굉자를 씁니다. 굉장히 넓다. 예. 활수다. 수는 이렇게 소매를 얘기합니다. 소매. 소매가 넓은 소매다. 그렇죠? 소매가 넓은 것을 활수라고 한다. 물론 광수라고도 한다. 활구다. 활구. 네. 입이 넓다는 얘기예요. 활구. 이꼬로 제가 은병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인가요? 고등학생 때 보면 이제 고려시대의 화폐 중에 활구라고 했다. 은병을 돈으로 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 이것이 활구다. 은으로 만든 거, 은으로 병처럼 만든 모양입니다. 근데 왜 활구냐? 이 주둥이가 넓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넓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게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전시 중인 활구 유물이다. 네. 그림으로 상당히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 썼다. 1101년부터 조선 들어와서는 태종 8년에 이렇게 중지를 시켰다.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고려시대 때 돈으로 쓰인 것이 활구다.
그것을 은병이라고 한다. 또 이제 활이다. 순 우리말로는 활옷이다. 국어 사전을 찾으면 활옷 해놓으면 한자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말로는 넓은 활을 써서 옷이자를 써서 활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활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은 어원을 찾아보니 이것과 연결을 시켜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자로는 활이로 쓰고 우리말로는 활옷으로 쓴다. 막 이렇게 되죠. 막 이런 것이 활옷이다. 궁중에 공주나 옹주나 이런 대례복으로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쓰고 민간에서는 이제 결혼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큰 그렇죠. 그런 풍덩한 그런 옷을 얘기한다. 이것이 활이다. 자, 이제 그런 보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은 한두 번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런 보자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글자는 발지자가 이렇게 두 개다. 발지자가 두 개,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 거리를 발걸음으로 재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걸음보다 몇 보, 몇 보, 10보, 100보 할 때 그렇죠. 1보는 한 걸음을 1보로 한다. 한 걸음. 그렇겠죠. 그리고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주나라 시대의 자로는 주척으로는 6자가 된다면 한자가 30cm면 대략 1m 80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것이 한 걸음이다. 한 걸음 1m 80은 한 걸음을 못 걷습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뒤에서 보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넓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평과 같은 말이다. 한 평, 두 평 할 때 사방 6자 그렇죠? 가로 세로 6자 사방을 이것을 이제 보라고도 한다. 3.3058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6자가 되느냐? 한 걸음이 6자다. 1.8m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거인이라도 그렇게 걸을 수는 없죠. 여기에 이제 여기 이유가 들어있죠. 여기에 그림에 보면 이 보라는 게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걸음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이다. 발이 두 개 있는데 한 번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야 된다. 그것이 한 걸음이고 그것이 일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 자, 이렇게 발을 두 개 해놓은 것은 여기가 출발선인데 그렇죠? 여기서 발을 한 걸음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세자다. 세자면 90cm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90cm가 안 되지만 마음 먹고 이렇게 좀 성큼성큼 걸으면 한 90cm 정도 된다. 여기서 발을 한 번 더 걸어야 된다. 그것이 일보고 이것이 한 걸음이다. 두 발을 두 번 뗀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발 가고 한 발 더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6자가 된다. 이것도 큰 걸음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보 한 걸음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만 옮기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무라고 합니다. 무. 우리가 보무당당. 이 무는 이제 호반무다. 그렇죠? 무기. 그렇죠? 무력할 때. 그렇죠? 보무가 당당하다는 것은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힘차게 걷는 것이죠. 국군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그것이 당당하다. 이렇게 어떤 군사들이 진을 이렇게 정연하게 쳐놓은 것, 그런 모양을 이제 당당이라고 합니다. 아주 위험 있게 쳐놓은 것을. 걸음걸이가 그렇게 당당하다. 그래서 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두 발을 걷는 것이 보고, 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옮기는 것, 그것이 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라는 것은 결국은 반보를 얘기한다. 일보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는 것이고, 무라는 것은 반보이므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반걸음이다. 그렇죠. 석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보호에 대한 개념. 이것이 지금 사실은 원래는 이런데 지금은 그렇게 거의 쓰이지 않는다. 군대에서 행진을 한다든지 제시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도 한 발짝 디디는 것을 한 걸음, 일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자 들어가는 것이 도보. 도보라는 것은 교통수단을 쓰지 않고 걷는 것을 도보를 한다. 이 도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도자가 아니라 그렇죠. 구보한다. 구는 뛴다는 얘기야. 뛰어가는 것. 보병 그렇죠. 보초, 산보,
양보, 그렇죠? 어떤 발걸음은 좀 물러선다, 물려준다, 그런 얘기죠. 초보다, 첫 걸음이다. 진보다, 나가는 걸음이다. 퇴보다, 물러서는 걸음이다. 뒤로 물러선다. 답보다, 답은 밟는다는 뜻이죠. 예, 여행을 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죠? 제자리에 계속 걷는다. 예. 우보 말리다. 소걸음으로 만리를 간다. 예. 처음에는 막 기세 좋게 가다가 보면 금방 지칩니다. 그렇지만 소걸음으로 뚜벅뚜벅뚜벅 가면 오래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죠. 50보 100보란 말을 많이 하죠. 50보 100보. 50보 소 웃는다. 소 100보. 예. 자, 싸움을 하다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한 사람은 50보를 도망갔어요. 50보를. 근데 또 한 사람은 더 겁이 나서 급정이 나서 100보를 도망갔어. 그러니까 50보 도망간 사람은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웃습니다. 야, 너 그렇게 겁쟁이니? 그렇게 멀리 도망가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웃는다. 그렇지만 사실은 도망간 것은 마찬가지다. 니나 내나 피장파장이다. 할 때 이제 50보 100보라고 하는데 원래는 50보 소 100보다. 소.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보고 웃는다라는 웃음소다.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런 보자에 또 다른 글자를 합치면 새로운 글자가 나오죠. 삼수를 하면 물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물에 걷는다. 그래서 물을 걷는다. 이렇게 되죠. 섭외를 한다. 섭외. 예. 외부에 나가서 영업하는 것을 섭외라고 한다. 교섭이라. 그렇죠? 이때 쓴다. 이렇게 좌부변을 쓰면 언덕이죠. 언덕을 걸어가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오른다. 진척이 있다. 공사에 진척이 있다. 나아가고 올라가고 진척이 있다. 우리가 강원도 삼척시 그렇죠. 삼척할 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오른쪽에 머리혀를 쓰면 자주 얘기해요. 자주. 빈번하다. 빈도. 어떤 자주의 정도다. 그렇죠. 몇 번이냐. 빈도. 그리고 해세자에도 보면 이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세자에 보면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위에 이렇게 거칠 지자가 있고 아래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예. 뜻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세는 나이죠. 세월이다. 그리고 해세자에 삼수를 붙이면 종족 이름 예 또는 더러울 예다. 우리가 우리 한국사에 보면 예맥이다. 그렇죠. 예맥 또는 동예다 하는 것이 나올 때 이러한 예자를 쓴다. 대체로 이제 이것이 신자체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한자가 신자체, 간체자 갈 경우에는 획이 대체로 하나 내지 둘 이상 줄어드는데 이것은 좀 예외적으로 일본의 신자체인데 획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신자체가 되면 여기 획이 하나 더 붙는다. 조금 예외적으로 획이 늘어나는 신자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활보한다. 활보, 한중일 같은 글자를 쓴다. 일본의 신자체는 그렇죠. 여기 획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신자체다. 중국의 간체자는 문문자의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활보한다. 꼭 걸음만 마음대로 이리저리 걷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행동하는 행위를 활보한다. 예. 화렵수는 많이 접하는 것이다. 보무당당할 때 보는 한 걸음, 무는 반 걸음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